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신 우리 이승원 집사님과 이 플랜트 산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잘하는 것을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개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 내가 지금 내 삶에 쫓아서 어떤 스펙을 쌓거나 그런 것들에 치중하고 있다면 네. 그것보다는 다 내려놓고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이 가까이 온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 시즌에 오늘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모신 분 귀한 분 모시게 되었고요. 우리 고명환 집사님 한번 게스트 소개해 주시죠. 네, 이승원 집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예고를 졸업하셨고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학사, 석사, 성악과정을 하셨고 현재 SAFCO 엔지니어링 이탈리아 회사입니다. 아시아 담당 법인장이시며 주일 3부 경배와 찬양 엎드림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멜기세덱팀 그리고 요즘 건축위원회 총무님으로서 우리 성전 건축의 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경력 사항인데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플랜트 산업이란 일단 여러분께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력, 석유, 가스, 담수 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하거나 공장을 지어주는 산업을 말한다. 과연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신 우리 이승원 집사님과 이 플랜트 산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먼저 우리 강종침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이 시청하고 계신 이제는 뭐 전 세계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계인들을 향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강남중앙 침례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는 이승원입니다. 여기 이 스토리 월십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 정말 애청자고요. 또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사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깜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두 분 사회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실하게 또 재밌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가장 질문한 게 제가 처음에 양력 소개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성악 전공이신데 플랜트 산업 그리고 SAFCO 엔지니어링 사실 처음 들어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회사가 어떤 곳이고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아까 설명 좀 잘해주셨던 플랜트 건설 중에 소방, 안전 네. 이런 쪽에 또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네네.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네. 시스템을 공급하는 엔지니어링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네. 이태리에 소재하고 있고 네. 그렇게 플랜트 내에서 있는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네. 공장 지어주는 건가요? 공장을 짓는 건 시공사가 하고요. 저희는 네. 그 안에 있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 또 소방 안전, 또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성해주는 엔지니어링 회사인 겁니다. 그 이태리에 있는 본사 회사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어떤 위치에 지금 한국에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도 오른쪽은 전부 다 제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지사가 있고 인도 오른쪽은 제가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멋있다. 그러니까 감이 확 오네. 이게 무슨 네, 인도까지. 강남의 오른쪽 이게 아니고 세계 지도를 놓고 네. 인도가 인도 있으면 그쪽 오른쪽. 오른쪽은 다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야 일단 스케일 면에서 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를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태리 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섹터에서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10대 기업 안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하는 섹터에서는 이태리에서는 가장 큰 회사고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네. 우리가 플랜트 산업 이러면서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나오면 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네. 뭐 이렇게 석유 시추하는 네, 네. 그런 구조물하고도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바다 위에 떠 있는 걸 플랫폼이라 부르고요. 네네. 그건 이제
바다 위에 있는 걸 오프쇼어라고 부르고 네네. 이제 땅에 있는 걸 오프쇼어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오프쇼어에 있는 그 시추선에도 들어가고 네. 또 온쇼어라 해서 주로 중동 네. 그러니까 뭐 아부다비, 사우디 네네. 뭐 이런 네.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사막에서 기름 캐는 네. 거기도 들어가는 그겁니다. 네. 집사님 이제 뭐 하나님은 누구나 불러서 뭐 또 어떤 일을 맡기실 수가 있는데 집사님의 그 이력은 너무나도 이렇게 강력한 시프팅이 있거든요. 네. 예고를 나오셨고 네. 그리고 이제 이태리에 성화가 하러 가서 네. 학사 석사를 거기로 네. 다 마쳤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 전혀 새로운 것처럼 네. 보이는 네. 이 정말 회사로 갔단 궁금합니다. 말이에요. 예.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편하시게 그 경위나 이렇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사실 좀 신기한, 저도 스스로가 참 신기한인데, 처음에 이제 제가 학교를 열심히 해서 들어갔고요. 베르디 네. 코스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4학년 때 제가 송금을 끊고 부모님께, 네네. 네, 그때 29살이었는데, 아. 이제 외국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자기가 29 정도 되면 스스로 먹고 공부하고 하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송금하지 마시고 혼자 한번 먹고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9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학업과 병행해서요. 근데 사업이 좀 잘 됐습니다. 네, 제가 쓰고 남을 만큼. 본인이 하신 사업이 네, 네. 아, 잘 그러니까 어디 됐었습니다. 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알바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걸 하신 게 아니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네, 오. 네, 근데 그 얘기는 좀 길어서, 아, 네, 혹시 뭐,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알바로 하고 시작했지만 네.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5학년 때 졸업을 하고요. 그 5학년 때 졸업한 다음에 그 당시에 범한 판토스라는 물류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 범한 판토스 때 법인장님이 같은 교회 집사님이면서 친한 형님이셨는데 네. 저한테 이제 통역을 좀 부탁하셨어요. 한 일주일 네. 정도 통역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아 좋다. 그때 온 이제 통역이 GS 건설 우리나라의 GS 건설. 네네. GS 건설의 법인을 밀라노에 세우는데 그 법인을 세우는 통역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회계사 또 이렇게 또 우리 법무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단어들을 제가 잘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학생들보다는 이제 제가 좀 전문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소개시켜 주셨고 제가 일주일 통역하는데 그 GS 건설 법인장님이 첫날부터 저한테 한국 가서 뭐 하냐고 웃으면서 같이 일해보시지 않겠냐 그래서 셋째 날 돼서는 저도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강하게 주셔서 GS 건설을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그 GS 건설 법인에 같이 일하면서 7년 동안 구매팀으로 GS 건설에서 밀라노 지사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 그 또 범한 판토스 법인장님이 또 등장하시는데 네. 점심에 놀러 오신 거예요. 네네. 놀러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 참 부럽습니다. 법인장이면 집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네. 근데 월급은 그대로 또 네. 내가 이렇게 하고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근데 그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걸 한국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니. 법인장을 집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월급은 그대로 세이빙되고 네네네네. 그래서 내가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이 사프코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3개 이태리 업체가 저에게 한국에 법인장을 나갈 수 있겠냐고 이야.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프코 엔지니어링은 고사했죠. 왜 그러냐면 그 대기업이고 어쨌든 GS 건설은 네네. 여기는 이제 중소기업이니까 그렇죠. 네. 뭐 안 하겠다 네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우연히 그 복도에서 사장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저희 밴드였기 때문에 자주 갔었는데 네. 오퍼라도 좀 해줄 수 있니? 너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딱 만났을 때 오퍼를 가져갔죠. 네네. 그 오퍼를 가져간 게 당시 30년 다니셨던 GS 법인장님 월급이랑 제가 네. 그때 대리였기 때문에 네. 베네핏 뭐 이런 거 전부 네. 다 알았거든요. 뭘 받고 지사장이. 어. 그러니까 이제 받을 수 없는 오퍼를 제가 그렇죠. 써서 가져간 거예요. 세 번째. 거절의 방법 중에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네. 네. 그런데 세 번째 만났는데 이거 다 수락해 줄 테니까 같이 할 수 있겠냐. 이야. 입을 넓게 열라. 그때 제 월급의 3배를 적어냈거든요. 네. 당시 받는 월급의 3배를 적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꼭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조정을 좀 했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회사에 이직해서 2014년에 와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야. 와. 아니 근데 성악을 전공하셨단 말이에요. 네.
고등학교도 예고를 나오시고. 네, 맞습니다. 어릴 때 꿈은 뭐셨습니까? 대통령이었죠. 역시. 그래도 이 전공을 싹 접고 네. 전혀 다른 일을 하기에는 네. 사실 갈등과 고민과 이런 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기도로 딱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4학년 때 네. 노래를 참 열심히 했었어요. 네네. 그때는 학생이니까 개런티를 받아봤자 10만 원, 20만 네네네. 원 그렇죠. 딱 받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업을 했는데 첫 딜에 2주 일했는데 2,500만 원이 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사업을 하고 아 그래 내 길은 사업가다. 네, 그 본인 스스로 그 길을 뭔가 깨달으셨군요. 제가 돈이 많이 들어와서 성취감도 물론 있었겠지만 네네네. 그 사업이 이 딜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딜 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네. 딜이 딱 던 하고 나서 오는 성취감이 네. 아,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악가로서 네. 무대에서 딱 공연을 마쳤을 때 오는 성취감보다 네. 네. 비즈니스를 해서 열매를 딱 봤을 때의 성취감이 더 그러니까.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내 길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평생 준비해왔던 음악을 네. 같이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음악하고 그냥 이별을 한 거예요? 그 음악 그러니까 이제 연주자의 삶과는 아예 이별을 한 거고요, 목사님. 네. 하지만은 그때도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달란트를 계속 활용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메인 잡은 네. 음악가보다는 비즈니스맨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격적인 역시 성경이 떠오르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이 법인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이제 그 자리가 네.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던가요? 플랜트 분야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게 건설업인 거거든요. 네네. 이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뭘 짓고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건설업 하는 사람들은 만들고 짓는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거든요. 네. 그건 하도 업체들이 하는 거고 시공사의 건설 업체는 그거를 엔지니어링을 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 네. 두 업이 가장 그렇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하게 돼 있고 네. 일반 다른 직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예컨대 GS건설에 제가 처음 입사해서 1년 동안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공부도 많이 했지만 한 업체를 1년에 400군데 정도 제가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방문하고 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나고 그 사람이 전부 다 하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러니까 장점은 내가 사람을 만나는 스킬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아주 이 인맥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진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쌍욕 포함해서 모든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네. 그리고 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확률보다는 흔히 말하는 나쁘게 할 확률이 훨씬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려면 힘들지만 네. 저 사람을 험담하는 건 아주 쉽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을 어떻게 잘 매니지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장점이고 한 그렇습니다. 가지만 더해서 제가 질문을 해보면은 이제 그냥 한국에 그냥 대기업에 취직한 것하고 외국계 기업인데 한국에 와서 있는 기업 중에 대표로 있는 것하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외국에 있는 기업의 장점은 네. 확실히 좀 이 흔히 말하는 인터랙션이 네. 훨씬 더 많고 외국 네. 기업이 한국은 조직 문화라는 단어가 있고 네, 네, 그 네. 조직 문화 안에서 내가 해야 할 R&R이라고 하는 Role and Responsibility가 네.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벗어나지도 않고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네. 한국 조직 문화는. 그렇지만 이제 외국 기업은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벗어난 일을 내가 얼마든지 우리 매니지랑 좀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하면서 네. 또 소통하면서 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훨씬 더 좀 편하고 자유로운 좀 그런 이미지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본인이 청년들한테 한국에 잘 나가는 기업에 입사할 기회도 있고 네. 외국의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이 또 들어갈 초이스가 있다. 어느 걸 추천하고 싶어요? 장단점이 또 있군요. 그 모든 상황은 다 똑같은 겁니다, 예, 목사님. 자산- 월급도 똑같고, 그렇지, 모든 게. 모든 게 베네핏도 그렇지, 똑같고, 그렇지. 다 똑같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명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이 회사에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계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네. 대해서는. 저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저는 어쨌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은 중견기업 정도로 올라갔지만 저는 이 회사에 소명이 있었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질문과 결은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은 아니, 좋은 대답입니다. 네. 이 회사를 키워보고 싶다라는 소명이 있는 기업. 내가 들어가서 원오브댐이나 그냥 손가락 마디 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정말 손가락 마디 끝도 물론 유용하지만은 정말 내가 이 회사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내가 들어가서 이 회사와 함께 커보고 싶다. 네.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고 싶다. 그런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제가 딜을 하면서 네. 신기했던 것은 사실 비즈니스 딜이라는 게 처음 만나서 그 사람과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 짧으면 5초, 네. 정말 길면 1분 안쪽이거든요. 그렇죠. 한 40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딜 어떤 딱 에피소드보다는 이상하게 저를 많이 신뢰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 만나면.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왜냐면은 제가 30초에서 1분 되는 사이에 그분에게 줄 수 있는 이미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외국 사람들이, 문화도 다른데. 네.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신뢰해주고, 네. 그렇게 하자 그러고, 또 딜이 성사되고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저한테는 계속 신선하고 계속 놀라움이 있는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또 알아야 될 진짜 5초에서 40초 요때 첫인상이 사실 결정이 되고 네. 사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강주심에 처음 와서 집사님을 무대에서 이제 처음 뵀거든요. 네. 근데 집사님이 얘기하신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뵀을 때 집사님이 무대에 딱 서 계신데 그냥 그 전주가 흘러나오는데 이미 믿음이 가는. 네. 노래를 제가 처음 잘 뵀을 때 그런 어떤 신뢰감을 가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아서 이 질문으로 해보면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가는 뭐 어떤 신뢰감이라는 거. 네네. 이제 기독교 성경적 용어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기프트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 네. 내가 뭘 안 했는데도 누가 봤을 때에 그냥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거. 네네.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주어진 거죠. 네네. 플러스 이제 이런 비즈니스맨들 같은 경우는 또 사람을 대하는 스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내가 디벨롭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적인 카리스마도 물론 있겠지만 혹시 본인이 5초, 40초 주어진 시간에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맞아. 예. 좀 신경 쓰는 부분. 제가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거, 노력하는 거 하나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 겸손하고 이렇게 말수 없고 이런 게 어떻게 비즈니스에 좀 약간 그 문화, 미팅의 문화고 네네. 또 그렇게 하려고 태도를 많이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비즈니스는 그런 사람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특히 인터내셔널리 어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내가 인터내셔널리 뭘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밝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밝은 사실 게. 제 성향이 밝아서 그건 좀 제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좀 가지고 있는 소양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하는 네. 해야 될 말을 꼭 해야 하는 게 사실은 인터내셔널한 무대에서는 그게 비즈니스 섹터든 어떤 섹터든 간에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미팅 시간에 한국 사람들이랑 미팅을 쫙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상무님만 얘기하고 나머지 임원만 얘기하시고 아무 네. 2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아무 얘기도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문화기 때문에 조직 문화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쟤네 다 바보야라는 표현. 그리고 제가 또 분석한 집사님의 비결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집사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 외모에 대한 얘기, 이 외모와 이 패션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진짜 정말 그냥 집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 스타일 느낌이 딱 있거든요. 그리고 멋있으면서 반듯하면서 이런데 혹시 어릴 때부터 좀 이런 패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이태리를 가서 좀 이런 어떤 스타일을 가지게 되셨는지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29때 했던 일이 명품이에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옷을 좋아하고 이러지 않았고요. 어릴 네. 때는 어머니가 사주시는 옷만 입었던 네네. 그냥 그런 학생이었는데 네.
이제 명품 사업을 처음에 딜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패션을 좀 알게 되고 네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굉장히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이 어떤 패션 이런 것도 사실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뢰감을 주는 어떤 스타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외모에 대해서는 늘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요청을 많이 받았었어요. 강의를 좀 해달라. 네네네. 기업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많이 갔었는데 항상 한 챕터가 그 외모에 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외모에 관한 것은 남을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보는 사람에 대한 배려. 그 외모가 이제 말투, 태도, 이 진짜 말하는 외모 네. 다 있는 건 세 가지 네. 다 남에게 배려하는 것이죠. 내가 네. 멋있어 보인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네, 인상을 쓰지 않게끔, 네. 네, 그런 배려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돼? 배려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적힌 네. 대로. 네, 목사님. 이 직업군을 갖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덕목, 사명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직업에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직업의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태리 말로 심파티코라 부르는데 네, 심파티코라는 네. 말은 매력적인 사람. 밝고 매력적인 사람을 네. 심파티코라 부릅니다. 이태리에서. 네. 그런 심파티코가 어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내가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 또 구매자나 또 파는 자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 그 산업 안에도 조직들이 있고 네. 롤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롤이 다 좀 이 심파티코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차분하게 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성향보다는 좀 심파티코하고 좀 밝고 심파티코가 그런 말이군요. 네, 네, 네. 원래 영어에 심퍼티라고 하는 네. 게 동정심, 그렇죠. 뭐 네. 이렇게 공감 이런 거거든요. 네, 네. 아마 거기서 나온다는 것 네. 같네요. 라틴. 네. 네, 그런 심파티코. 그런 사람이 어떤 맞습니다. 성향을 네. 가진 분들은 이 지금 집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합하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건설업은 서비스업이고 네네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누구에게는 호감을 좀 네. 그러면 안 해줄 것도 좀 해주거든요. 네. 네.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다. 그렇다면 집사님처럼 그런 어떤 법인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준비라든가 공부를 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쪽을 준비를 하면 될까요? 당연히 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외국어는 당연히 해야겠구나. 저는 일단은 태도를 먼저 좀 갖춰라. 청년들에게. 태도를.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원 저희 면접을 하면 네. 제일 먼저 보는 건 서류는 아예 안 보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회사, 외국계 회사를 저희 회사 같은 조그만 회사를 네. 찾아서 저희한테 지원을 할 정도면 네. 그 사람의 스펙은 안 봐도 뻔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좋다는 얘기죠. 네네네네. 네. 월급은 저희가 꽤 제법 높게 네네. 드리기 때문에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서류 안 봅니다. 네. 오면 이력서 보지 않고 만나면 회사에서 절대 안 만납니다. 무조건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죠. 사람을 대하는 직업인데 네네. 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네. 그 롤이 엔지니어라 할지라도 혼자서 네네. 컴퓨터 앞에 8시간 앉아서 하는 네. 직업이라 할지라도 롤이라 할지라도 만나서 얘기해보고 저랑 대화가 되는 사람을 저는 채용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통 만나면 자기 준비한 얘기만 막 그렇죠. 하고 제 얘기 안 들어요. 맞아. 부모님이 어떻게 잘 계세요? 그러면 네. 딴 얘기하고 준비한 얘기. 준비한 얘기. 네. 근데 저희 플랜트 산업 이쪽은 자기가 만약에 인터내셔널리 하고 싶다면 어떤 사람과도 무슨 대화를 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추는 것이 어떤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다 스킬풀한 거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고 내가 공학적인 공부를 하고 이런 거는 누구든지 공부하면 익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건설업을 하고 또 국제적인 또 인터내셔널 컴퍼니를 다니고 싶은 사람은 네. 특히 외국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대화를 할 수 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배우고 소양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어디 기업 강의를 가더라도 교회 나가라면 전도를 이 부분에서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만큼 불특정 다수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없고 네. 내가 누구에게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안녕하십니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거리 다니다가 내가 그 한국 문화에서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미친 사람 소리 네, 듣거든요. 맞아요. 네, 네. 목사님이 저번에 설교에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은 하지만 교회라는 곳은 형제자매라고 네, 네. 우리가 가족이라고 공동체라고 네. 느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든 간에 인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인사를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훈련하고 태도를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좋은 포인트네요. 네네. 집사님이 이제 항상 드리는 질문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민감한 질문입니다. 네. 월급에 관련된 겁니다. 목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실 겁니다. 다음에 목사님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연봉이 어떻게 됩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우리나라 중위권 아파트가 20% 올라가지고 네. 30평대 아파트가 서울에 얼마다라고 네네. 나왔어요. 네네. 제 연봉은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으면 네. 7년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네, 7년. 하나도 10원도 안 쓰고 세이빙을 네. 100% 한다고 하면은 네. 서울 30평 중위권 아파트 어제 뉴스에 나왔던 거 네. 한 7년 모으면 네. 살 수 있는 정도 연봉.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어쨌거나 연봉이 이제 억대는 넘어간다 이런 7년이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자녀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제는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너의 직업을 선택을 해봐라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 얘기는 마치 우리 강청들에게도 또 해주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전 3명인데요. 아들 네네. 둘, 딸 하나 이렇게 3명이 있는데 기도를 부모니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잘하는 것을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개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 네, 되게 고민을 했었고 네네네. 그렇게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어떤 것이든 간에 사명감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네. 라는 게 좋아하는 것을 잘하던 잘하는 것을 좋아하던 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모든 네네.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명감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얘기했고 그게 제가 살아오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감 디리던 데서 성취감이라 생각했지만 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 되고 이 건설업계에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 내가 이 안에 사명감이 있구나. 네.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 워라벨이란 말 많이 네네네네. 쓰는데 저한테는 사실 워라벨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 5시간, 6시간밖에 자지 않고 네.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누가 보면 되게 일 중독인 것처럼 네. 보이지만 저한테는 일이 너무 즐거운 일이고 왜냐하면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쓰는 게 저는 워라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워킹 라이프 밸런스이기 때문에 네네. 워킹이 힘드니까 라이프에서 밸런스를 맞추고 그렇죠. 싶으신 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정말 즐겁다면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감에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이 직업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네. 사실 1년, 2년 혹은 저처럼 저는 30살에 들어갔으니까 네. 예고 때부터 치면 16살 때부터 19까지 14년을 성악한 거니까 14년 늦게 간 거잖아요. 네네네. 1, 2년 재수한 게 네. 아니라 14년 늦게 갔는데도 저는 뭐 성공이란 표현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남들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해 주시니까 네. 14년 늦게 가도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명감만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강청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삶에 쫓아서 어떤 스펙을 쌓거나 그런 것들에 치중하고 있다면 네. 그것보다는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그것 때문에 워라벨과 상관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찾는 것이 먼저다. That's a good point. 네, 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언제 믿으셨어요?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믿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네. 때. 오, 굉장히 빠르신.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나면 보통 목사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고 부모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밀라노에 가서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고 또 우리 교회도 또 부부 성악가로 또 유명하거든요. 우리 교회. 제가 와서도 부부가 같이 성악을 해서 찬양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도 인상이 깊었고 네. 신앙적인 부분들을 이 큰 일을 맡으면 굉장히 그래도 이제 즐기지만 또 큰 일에는 큰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본인 신앙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스트러글링을 하거나 해서 이기는 부분 어떤 식으로 신앙을 관리하세요? 저는 예배가 제 삶의 중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가에게 금요일 저녁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타임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네. 금요일 저녁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의지적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나가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출장 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네네. 저녁 약속이 있어서 금요 철야 예배를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배를 나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겠다. 되게 교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집에서 저도 성경 매일 읽고 네네. 기도 매일 하고 또 심지어는 묵상도 노트도 매일 저녁에 쓰는데 네. 그런 것들은 내 개인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걸로 지키기 힘들거든요. 특히 청년의 시기 때는 네네. 피가 끓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꼭 나와야 한다. 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으면 물론 그 신앙생활이 뭐 쓸모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꼭 예배를 나오고 저 역시 주일 예배 외에 꼭 공예배 한 번을 더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세워놓은 신앙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혼자 신앙생활 영성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자꾸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을 적고 다음 날은 2라고 하는 묵상 노트를 적고 3일째는 2라는 묵상 노트를 보고 3번의 묵상 노트를 적고 또 4일째 되던 날은 3일째 걸 보고 적다 보면 한 100일 적고 나면 엉뚱한 이야기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2라는 노트를 적고 다시 예배를 통해 1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2가 맞다는 걸 다시 점검하고 3의 노트를 적고 해야 평생 그 믿음 안에서 성숙이 있는 건데 자꾸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기준에서 벗어나면서 그게 또 자기의 기준이 되어서 맞는 줄 알고 가다 보면은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하고 동떨어진 내 멋대로 만들어낸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 중에 있고 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총무님으로 계시단 말이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제가 봐서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꼼꼼하고 성실하게 정말 뭐 설계업자라든지 뭐 전체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집사님만 보면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제가 탁탁탁탁 이렇게 그거 뭐 지시 내리고 하는 걸 보면은 참 잘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집사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아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본인의 역할은 어떤 건지 어떻게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하는지를 이 시간이 어떤 면에 제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집사님한테는. 네. 나눠주세요. 제가 건축이 총무가 된다라고 이렇게 건축 총무를 해달라고 교회에서 요청받았을 때 제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네. 성악을 전공했고 건설사에 들어갔고 근데 건설사에 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 시간들이 오늘 이것 때문에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꿈꾸지 않은 건설 일을 또 심지어는 메이저를 석사까지 성악으로 마친 사람을 건설업으로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역순으로 해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좀 건방지실 수도 있지만 요셉이 총리 되기 이전에 총리 되려고 준비 한 번도 안 했지만 네. 하나님께서 결국엔 나라를 구하라고 총리를 세우신 것처럼 네. 그 요셉도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네. 형제들이 네. 가뭄에 찾아왔을 때 저도 똑같이 제가 그걸 모르고 지나왔지만 건축이 총무가 되고 나서 제 인생을 복귀해 보니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나를 건설업에 세우셨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또 알게 됐고 소명을 알게 됐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은 한 업체가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네. 또 수많은 업체들이 그리고 또 그 단계마다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이 총무가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업체들을 잘 조율하는 일.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수많은 업체들과 간에 그냥 젠틀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그냥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계약서를 되게 꼼꼼하게 보는 일. 네. 물론 이제 계약을 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다 법무 검토도 받고 다양한 전문가의 분들에게 자문을 받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걸 계약서라는 게 결이 있거든요. 네네. 한 결로 한 철학으로 계약을 잘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 그 업체들과의 관계를 잘 매니지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참 요즘 제가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유혹도 많이 받고 네. 힘든 일도 많고 네.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인생에서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항상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엄청나게 기쁜 이 성전 건축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안에 나를 쓰러뜨리려는 게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떤 정결한 삶,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도님들께서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정말 정직하게, 네. 정결하게 또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이 위치가 정말 무거운 위치입니다. 물론 가장 무거운 위치는 건축위원장님의 어깨가 가장 무겁겠지만 또 실무를 또 맡아서 감당하는 이 일은 현장에서 또 담당자들하고 직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방패막이도 돼야 되고 쓴소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한다 칭찬도 많이 받겠지만 왜 이러냐라고 하는 또 컴플레인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지 않으면 쉽게 이거 100% 발런티어로 자원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상당히 걸어가기 힘든 자리인데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오늘 두루두루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집사님 좀 질문이나 소감이나 뭐 네, 또 저는 못하신 오늘 질문 진짜 있으면. 아까 처음에는 제가 여기에 나와도 될 깜냥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반드시 나오셔야 됐다는 게 물론 주변에 아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 역시도 사실은 그냥 성악하는 우리 집사님 이라고 우리 강중침 식구들도 많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근데 건축위원회 총무님을 또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진짜 최고의 수다를 꼭 이건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건축 쪽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총무를 맡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정말 믿으셔도 되고 또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도전이 많고 또 어떤 유혹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진짜 집사님 위해서 건축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데 나중에 걸어간 그 모든 길들이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왜 그 걸음들을 걷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나오신 이승원 집사님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두 개를 연결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건축이라고 하는 이 정점에 서서 보니 예배를 이해해야 되고 또 음악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건설을 이해해야 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물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이승원 집사님보다 건축의 전문가 우리 교회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더 지식이 많은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그런 지혜들 많이 나누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있는 분 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또 책임 맡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전문성도 함께 몰아서 우리 건축위원들과 특히 총무님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협력하고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 이렇게 준비된 일꾼이 쓰임받는 것 다시 한번 인터뷰 오늘 최고 수다를 통해서 제 마음에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몰랐던 부분을 또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는데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큰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가 다 만나서 성전이 되듯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의 벽돌처럼 모아주신다면 우리 교회 건축도 멋지게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스토리 월십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